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죠.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배센트를 통해서 일부 좀 높여지는 듯 했습니다. 다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한 전망, 미국 산업에 대한 전망을 조금 낮춰 잡으면서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됐는데요. 우리 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 주요 섹터에 대해서 뉴욕장에서는 중립 이상의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둔 경계감과 함께 뉴욕장의 분위기를 어찌 반영할지 같이 고민해보죠. 일단 증시 분위기부터 살피고 돌아옵니다. 뉴욕 증시 한 주의 출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엇갈린 재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6,300선을 뚫어낸 게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초반에 발표됐던 경기 선행 지수 전월 대비 0.3%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다소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그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 혹은 앞으로 나오게 될 성적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능가했습니다. 특히나 버라이즌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급등을 했고요. 또 알파벳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양이었죠.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했던 이유, 상승분을 반납했던 이유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 산업의 25%에 대한 전망을 악화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를 그 이유로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을 한 것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One Big Beautiful Bill, 이것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크게 늘렸다.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뉴스를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관세와 관련해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8월 1일 관세부가 전까지 협상의 속도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일에 관세를 부과하긴 할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사인을 보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실질 관세율은 결국에는 하향 조정이 되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시장에는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약세, 국채금리 하락이 진행됐다는 점이 오늘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은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의 주가가 2.8% 급등하면서 가장 견조한 흐름,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주역이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그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랬던 반면에 같은 날 실적을 전하게 될 테슬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분기에 로보택시를 시작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긍정적이고 거기에다가 완전 자율주행 FSD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이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341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JP모건 측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를 고베타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조정 시에 낙폭 우려가 크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좀 IB들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오늘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고요. 퀀텀스케이프라든지 리튬 아메리카, 루시드 등 여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역시 하락이 함께 진행됐으니까 우리 증시 관련한 종목들의 충격도 좀 대비를 해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도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중국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며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금 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출 재개가 승인이 떨어진다 해도 H20을 당장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우려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문서 공유 소프트웨어죠. 오늘 해킹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독일 안에서 총 100개 정도의 기관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팔로알토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 이상의 기관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로의 충격이 일단 오늘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쪽에 보시면 팔로알토를 필두로 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았다라는 점 시장으로의 영향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징주들 시세 조금 더 체크해 보시죠. S&P 500 지수 신규 편입 종목으로 선정된 블록의 주가가 7% 뛰었습니다. 이제 반영 시점은 7월 23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내일 모레부터 편입이 되는 거고요. 헤스가 쉐브론의 대체 편입이 인수가 됐죠. 헤스를 대체하게 됩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목표가를 $90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우주 관련주들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약했습니다. 특히 로켓랩이 8%나 급락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 한 주 동안 30%대 폭등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로 전해졌던 소식이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이스 X와의 계약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파기시키기에는 다 너무 중요해서 파기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페이스X의 계약건들이 일부 파기가 된다면 로켓랩이 그 물량을 좀 수주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급락을 하게 됐고요. 인투이티브 머신과 레드와이어 등 10% 안팎의 동반 급락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양자, 원자력, 드론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락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AI 액션데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제 미국장에서 원자력 관련주들 시세가 좋았고 우리 증시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일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주목해보실 만한 글로벌 헤드라인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 S&P 500 지수 하반기 목표치를 7,007포인트 재확인시켰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불리시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전략가의 의견이고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11%,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추가적인 업사이드 하반기에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특히나 빅테크주들의 마진율 상승, 점유율 확대, 그 덕분에 주가 상승이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트럼프의 제약 관세를 앞두고 미국 안에서 5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제약 관세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던 가운데 만약에 조만간 발표가 된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 충격 가능성 다시 한번 대비를 해보셔야겠고요. 장 마감 후에는 반도체 기업인 NXP 세미컨덕터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5%대의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장에서 밈 트레이딩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오픈도어, 이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장중한 때 115%까지 폭등의 폭을 키우면서 거래가 10분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조금 펀더멘털에 기반하지 않은 어지러운 매매가 나타난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과열 현상의 징조로 봐야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겠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 6위에 해당하는 코인이죠. 솔라나가 급등을 했는데 이 미국의 부동산 기업인 디파이가 약 100만 개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영향이었습니다. 미국장 뉴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우리 증시 전략 세워보시죠. 체린 앵커의 의상처럼 불띠불금 불장의 국내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3,200선을 돌파하는 모습, 양지수 모두 상승이었죠. 코스피 0.7%, 코스닥 0.2%의 강세였습니다. 가을에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에서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 보도 등이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엔터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야 되기 때문이죠. 시진핑 방한에 대한 기대감, 블랙핑크의 베이징 콘서트에 대한 기대가 일부 열렸고요. 어제 엔터 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블랙핑크의 또
대표 노래죠. 뛰어의 인기 또한 한 몫을 하기도 했죠. 이러한 엔터주의 강세 그리고 2차 전지의 상승 속에 코스닥도 0.1% 올랐고요. 코스피 역시나 0.7% 상승이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방산 등의 종목들 또 신재생까지도 괜찮은 분위기를 형성했죠. 다만 관세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바로 8월 1일 관세 유예 기간이죠. 이후에는 정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미국 측의 지금까지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세 변수가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아직 남아 있죠. 다만 그 전까지 협상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어제 이제 조선 LNG 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 일단은 양지수가 올라갔고요. 섹터로 봤을 때는 조선주 어제 괜찮았죠. 7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선박 수출이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한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필리조선소가 미국 함정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올랐습니다. 한동안 조선 섹터에서 살짝 조정을 받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중공업 어제 3%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한화오션도 5% 정도 올랐습니다. 신재생 쪽이 또 괜찮았습니다. 중국에서 공급을 개혁한다라는 움직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정부의 실천 의지가 피력됐고요. 이 때문에 CS윈드가 급등했고 한화솔루션 등의 강세도 뒤따랐습니다. 원전 전력 쪽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트럼프 AI 행동 계획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SMR 프로젝트, 세계에서 탈원전이 아닌 확원전에 대한 기류가 나타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회복세를 보였죠. 5%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량이 꽤 많이 실렸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핫했던 분야는 바로 폴더블폰 쪽인 것 같아요.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폰 시리즈 공개 이후 예약 판매가 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애플의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 그리고 화웨이 폴더블폰에 대한 모멘텀까지 폴더블이라는 키워드에 힘을 실어줬고요. 어제는 세경하이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지난주까지는 오로지 파이nem텍 중심의 강세였다라면 세경하이테크, 덕산네오룩스, 파이nem텍 뒤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나 올라가면서 필름단의 종목과 소재단의 종목이 함께 강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폴더블폰 뉴스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지 봐야겠죠. 자, 중국의 공급 개혁 이슈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 관련한 내용을 살짝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제조업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했었죠. 2001년부터 13년도까지는 거의 전통 제조 산업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됐었고요. 201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친환경 밸류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첨단 제조 산업에서조차도 공급 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영향받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통해서 재고가 과잉되고 있는 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석탄, 철강, 시멘트, 자동차,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로봇, AI 등등까지요. 지금 중국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죠. 체제에 대한 불만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묻지마 범죄, 반체제 시위. 그러다 보니 시진핑 정권에서는 이것을 위험 요소로 인지하고 있죠. 경기를 분명히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의 갈등은 조금 뼈아프죠. G2 갈등으로 미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요. 일전부터 이어져 왔던 코로나 충격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출 성장도 저하되고 내수 회복도 부진한 상황, 경기가 잡히지 않고 있는 건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를 공급 과잉으로 시장에선 꼽고 있습니다. 재고가 과잉되고 있고 부도 파산이 급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내로 생각했을 때는 가격을 엄청 올려서 팔아서 정부가 개입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타지 않은 차량, 주행거리 0km의 차량이 중고로
돌아서는 곳과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비아디 측에서 신차를 무려 34%나 할인 판매해서 정부가 그 부분에 제동을 걸었었다 이런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의 과잉 공급 이슈 등으로 중국 경기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은 이렇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려고 이제 설비 감축하고 내수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보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공급 개혁이 분명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중국은 양적인 공급을 넘어서 질적인 공급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게 될 것인가 기대감이 일부 나오고 있죠. 시진핑 주석도 체제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경기를 잡기 위해 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 15일 구간에 지속적으로 관련한 얘기를 주요 자리에서 쏟아냈는데요.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요. 비이성적인 경쟁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경쟁 질서를 규범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특히 어제 시장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 이거죠. 9월에 2차 공급 구조 개혁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에 대한 공급망 규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 그로 인한 가격 부담을 좀 안고 있었죠. 중국과 무언가를 대결하려고 해도 가격 경쟁력에서 늘 밀리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급 개혁을 통해서 리플레이션을 기대한다라는 미국이나 EU 등의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공급 과잉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유발시켰던 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어제 영향받았던 분야들만 정리해봤습니다. 2차 전지, 리튬, 전기차 쪽이요. 시진핑 주석이 특히나 전기차 부분의 가격 경쟁 공급 과잉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했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리튬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는 흐름도 중국 내에서 나오다 보니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유일에너테크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요즘 리튬 쪽이 핫하죠.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이러한 종목들 역시나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사마, 알미늄, LG화학, 롯데에너지 머티 등의 2차 전지 밸류체인 내 종목들도 중국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는 철강 쪽도 강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포스코인터, 포스코스틸리온,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지주 등의 종목들이 이 이슈 속에 올라갔고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등이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 석유화학 공급 과잉 이슈가 해결된다면 이제는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며 올랐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죠. 하나솔루션, 에로티베큐um 등의 종목들 오름세였네요. 중국의 공급 개혁 관련한 이슈 속에 영향을 받았던 산업들인데요. 어찌 될지 중국의 이슈를 잘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석유화학을 조금 더 살펴보죠. 석유화학주들도 비교적 최근 들어 나쁘지 않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올라가는가 살펴볼까요? 순환매 성격이 짙겠죠. 석유화학 섹터도 꽤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 개혁의 움직임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나 EU 등에서 이 반덤핑 관세를 꽤 강하게 매기다 보니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치도 있죠.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섹터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때부터 관련한 언급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최근에 석유화학 섹터 주가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에폭시인데요. 한국
한국의 EU와 미국향의 에폭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 에폭시 쪽을 보면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하네요. EU를 봤을 때 중국의 40%를 매기는데 한국에는 무관세입니다. 미국을 봤을 때도 중국의 355%를 매기는데 한국에는 5에서 7%.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에폭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최근에 유럽 에폭시 업체들이 설비 폐쇄를 단행하면서 그쪽에서 더 많은 에폭시를 수입하고 우리의 수출이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에폭시 이야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강력한 접착제로 보시면 될 텐데요. 강력한 플라스틱 접착제입니다. 내후성, 내수성이 좋습니다. 기후나 온도, 습도 등에 강하다라는 것이죠. 에폭시가 쓰이는 곳은 선박용 도료, 그리고 토목 건축용 도료, 가전 가구, 페인트, 풍력 날개, 반도체, 패키징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쓰인다. 최근에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더 많은 수요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선박용 도료입니다. 선박을 코팅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닷물을 이렇게 지나갈 때 코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조선업이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에폭시 선박용 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에폭시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국도화학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에폭시의 원재료 ECH로 봤을 때는 롯데정밀화학과 하나솔루션, 선박용 도료로 봤을 때는 KCC 등이 있을 겁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왔다라는 이슈 속에 어제 또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석유화학 진영에서 추가적으로 더 시세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나쁘지 않았던 흐름의 연속성이 더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섹터의 이슈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단독 뉴스가 하나 있죠. 상법 개정안이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발의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다시 22일에 발의할 예정인데요. 바로 오늘이 되겠죠. 신규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간 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신영증권이 8% 정도 올라가는 모습, 대신증권, 롯데지주도 나쁘지 않은 시세를 나타냈죠. 일전에 정리했었던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신영증권, 인포바인, 메커스,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등을 한 번 더 일단은 체크하겠습니다. 다만 비슷한 류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 살폈고요. 이제 뉴욕장 봅니다.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으로 인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다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25%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하향했고요. 그 이유로 국가부채, 재정 건전성, 혹은 고금리 장기화, 정책 불확실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장이 일단 혼조 마감을 해서 다우는 소폭 내렸죠.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슈 측면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하락이었어요.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JP모건에서 고베타 종목으로 이들을 언급하며 조정 시 낙폭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네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언급을 했어요.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다는 실적 기대가 있고 관세 우려가 조금 줄어든 것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0.6% 정도 올랐고요. 웰스파고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아마존, 알파벳 이런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며 아마존, 알파벳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들 중에서는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그 외 우주 원전, 전력, 양자 등에서는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뉴욕장에서 뚜렷하게 국내장이 뽑아갈 만한 내용은 그리 없었던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애플을 한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위에 있는 차트가 올해 상승률입니다. 애플의 흐름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혹은 메타, 알파벳, IBM 대비해서 그리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올해로 본다면 애플은 15% 정도 빠져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애플이 AI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4차 산업혁명이 100마일 속도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인데 애플은 그 옆 휴게소 벤치에 앉아있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상승률로 조금 좁혀보면 애플이 나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라 알파벳 다음으로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 언더퍼폼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곳이 나오고 있고요. 폴더블폰 그리고 아이폰 판매에 대한 기대감, 관세 우려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마지막 기대로 걸고 있는 게 바로 폴더블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폴더블폰 쪽 시세가 일주일간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추격 매수하자 따라가자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이슈가 있고 시세가 이쪽에서 나고 있다를 인지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애플의 폼팩터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애플의 폴더블폰 내년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디자인 완성에 대한 내부 불만으로 그동안 출시가 수차례 연기됐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정말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애플의 폴더블 지금 한 발 앞서서 한 2발, 3발, 4발 정도 앞섰을까요? 삼성과 하웨이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폴더블, 폼팩터 변화를 준 지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 삼성과 하웨이는 이제 한 번 접는 것을 넘어서서 2번 접는 트리폴드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삼성, 화웨이, 애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들만의 경쟁 리그인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 와 함께 볼 수 있는 폴더블폰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폴더블폰 밸류체인, 삼성 쪽과 애플 쪽으로 각각 분류해서 키움증권의 정리를 참고해서 넣어봤습니다. 4월이었어요.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면 그것은 IT와 OLED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삼성과 애플발 밸류체인 내에서 공통점이 있는 곳들을 빨간색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공통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UTG 글래스 쪽에서는 UTI 그리고 도우인시스 곧 상장하게 되는데요. 이 도우인시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 있을 거고요. 파이넴텍, 삼성과 애플 내장 힌지 쪽에 공통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필름사들인 세경하이테크와 이녹스첨단 소재도 동일하죠. FPCB 쪽에서는 BH 그리고 COE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파이넴텍, 거밍치 덕분이죠.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어제 상한가 같죠. 덕산 네오룩스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정도. 이 가운데 종목들이 더 확장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종목으로 시세가 몰릴 것인지 일주일이 지났으니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올 것인지 고민하며 지켜봐야겠지만 언제든 폴더블폰에 대한 뉴스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뉴스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오픈 AI CEO 샘 알트먼과 자주회동을 갔네요. 6월에도 만남을 가졌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최태원 회장이 방문해서 40여 분 정도 만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샘 얼트만을 경주 에이펙 CEO 서밋에 초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왔고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에 대한 시장은 추정을 하기 마련이죠. 오픈 AI는 자체 반도체를 생산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HBM 협력의 기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시각도 있고요. SK텔레콤의 대표도 같이 갔기 때문에 SK텔레콤의 AI 데이터 센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과 반도체 진영, AI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들 관련주로 일단 체크는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가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실적 나오고요. 부광약품 그리고 코카콜라, 레이시온 등이 미국까지 실적 이어지겠네요. 내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앞서 저희 폴더블 밸류체인에서 봤었던 도우인시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타이밍이 좋네요. 폴더블폰 얘기에 딱 관심을 받는 시점에 이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는 점에서 체크해 놓겠습니다. 삼바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제 나왔던 셀트리온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삼바, 셀트 이들의 실적이 다시 제약바이오에 힘을 좀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목요일은 SK하이닉스 실적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현대차, 조선주들의 실적, 그리고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온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금요일에는 갤럭시 Z 폴드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 등의 실적도 줄줄이 나오니까요. 같이 체크해 나가시죠. 자, 시장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한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반기 주도주였다라는 것에서 조선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미나 앵커 살펴주실까요? 네, 상반기 동안 정말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던 조선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만큼 어제장 보여줬던 이 반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 지금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증권가에서 또 어떠한 시각들 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 협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관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패키지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확대해라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방과 안보 분야, 특히나 조선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관세 협상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인 조선업에서 협력을 잘 하는 것을 주요 카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 패키지 딜에서 어떤 합의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것이 또 하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3분기 내에 이 조선업 협력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조선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대장주들 3사를 먼저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올해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상반기 내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하지만 이 7월 초부터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낙폭이 조금은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꺾이는 것일까? 아니면 여기서 잠깐 조정일까? 그런데 일단 최근 흐름을 살펴보시면 잠깐 동안의 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가볍게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나머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에 비해서도 더 빠른, 가파른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의 자리가 조금은 변동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그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조선주였습니다. 다만 앞서서 짚어드린 것과 같이 최근에는 삼성중공업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이 사법 리스크까지 없어지게 되면서 삼성그룹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렇게
오늘 3사와 관련해서 최근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짚히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함정과 관련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함정, 함군 이쪽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해군 전투 지원한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조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이끄는 재료가 됐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가장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MRO, 해군 MRO와 관련되어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해군 MRO 사업을 수주를 했고 올해에는 5척에서 6척가량의 MRO 수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컨테이너선 7척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이 MRO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는 하나오션이 비교적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FLNG, 플로팅 LNG 선과 관련해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공략하는 분야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플랜트와 FLNG 같은 고부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 들어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며 삼성중공업 쪽으로도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메리트가 있구나 이 정도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모멘텀들이 많고 이벤트들이 많은데 왜 주가는 빠진 걸까? 먼저 그 빠졌던 이유를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주가 하락의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짚히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정말 많이 높아졌죠. 1분기 모두 다 실적을 대폭 상회하면서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 실적을 상회할 만한 또 다른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감이 시장에 번졌었고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유발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대비 2분기 환율 하락 그리고 5월과 6월의 연휴 기간이 겹치게 되면서 실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중국에서 철강 감산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바 있죠. 이게 철강 기업들 쪽에는 좋겠지만 사실 조선 기업들 쪽으로는 후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래 수익성, 원가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주가 하락의 이유로 짚혔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LNG 운반선 발주 지연, 또 해군 단기적 납기 지연,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리스크가 됐을 텐데 이로써 하반기에 대규모 발주 기대감이 꺾였다라는 점에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는 점, 이것들이 모두 다 주가 하락의 이유로 짚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꿋꿋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SK증권에서는 7월 13일에도 조선주의 급락은 과도한 조정이며 오히려 이럴 때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환율 하락 영향 같은 경우에는 공정 개선 효과와 선가 상승, 선종 믹스를 통해서 상쇄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반기별로 협상을 했는데 이제는 분기별 협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자라는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HMM과 양민 같은 주요 해운사 컨테이너선 발주,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친환경 선대 교체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만의 대표 해운사인 양밍이 하나오션 쪽으로 7척 발주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요. 지속된 수요에 대한 메리트도 꾸준히 챙겨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해서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1분기 성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2분기는 과연 좋을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이 퍼지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흔드는 위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발표되는 것들 그 사이에서 정말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실적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유안타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체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 자체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일단 단계적으로 하방 압력 요인은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 3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인식 평균 성과의 상승세와 영업일수 증가세가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발현이 될 것이고 우려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감익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결국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적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유안타증권의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도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니라면 하반기 어떤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과연 그 전에 찍었던 신고가를 경신해 낼 수 있도록 만들 만한 재료는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죠. 지금 가장 큰 이벤트로 짚히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이슈입니다. 보시면 이제 단기 하방 압력보다 미국 LNG 또는 방산 관련 이벤트가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의 탄력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2027년까지 일단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유안타증권의 코멘트, 2026년에는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발 대규모 LNG선 발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발 함정 수주가 진전세를 나타내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리스크나 악재보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눌림목 공략이 유효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삼성증권도 살펴볼 텐데 삼성증권에서는 쉬지 않는 컨테이너선 발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발주량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기적인 흐름의 하나다라고 보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컨테이너선의 중고선가 지수가 지난해 말 대비 11.5% 증가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조선사들의 대규모 선박 수주도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이것은 단순히 단기적인 모멘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친환경 선박 흐름 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 속에서 잠깐 뜨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빅사이클이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4년에 선박 발주가 기록적으로 나왔었는데 이것은 과잉 공급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발주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2028년, 2029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미리 발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대감도 여전히 꺾이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선박 가격 급락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기대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환경 규제 및 미중 경쟁에 의한 단기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는 빅사이클이다라는 증권가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조 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이제 대한조선이 곧 있으면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최상단인 5만 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2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57% 의무 보유 확약도 눈길을 끌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주들이 다 같이 좋았는데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조 74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1년 사이에 340%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했던 대한조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IPO에 성공을 할 경우에 매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조선주들의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 전반에 대한 의견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이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조정시 매수 관점이 유효한 것일지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내는 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어에 대한 이야기. 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3,200선에서 계속 약간의 고지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제는 또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2차 전지 등이 선전을 해줬고 철강, 화학, 소액단까지 같이 가는 분위기예요. 현재 시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왜 우리가 느끼느냐? 사실 지난 3월, 4월, 5월 그러니까 2분기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왔던 지수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따른 지금 피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정체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강하다, 건강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게 가던 기업만 가는 것이 가장 큰 불편함이었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가지 않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도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목별로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발표가 됐고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라고 불렸던 다수의 기업들 오늘 기준으로 보면 HD현대엘렉트릭이 또 실적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선은 숫자를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더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숫자에 민감하죠. 그리고 이제 기준이 엄격합니다. 지난주 넷플릭스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당장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눈치 보기는 아무래도 8월 1일 관세 그리고 7월 말 FOMC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지나가야 본격적으로 또다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여름 휴가 시즌이 그때 또 딱 맞춰서 수급의 공백이 잠시 한 주 정도 더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이제 8월 2주차부터 본격적인 또 방향성이 잡히지 않겠는가. 그 전에는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에 좀 순응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의 이제 섹터 순환은 계속 될 것이고 8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장에 좀 명확한 주도주 혹은 방향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쁘진 않다라는 점이고요. 진만 쌤은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난이도 자체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기업들도 많고 결국에는 지수 자체는 괜찮아서 내 종목군들도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섹터별 순환매가 2, 3일 단위로 조금 빠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바이오 좋다고 했었었는데 사실 유한양행도 하루 이틀 만에 결국에는 조금 빠져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2차 전지 바닥을 가장 먼저 제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뭔가 패를 깠었을 때 실적이든 뭐든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기대감 쪽으로 해서 반등 나오는 부분 혹은 이제 섹터별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나와서 이제는 사도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벌써 단기간 수급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의 요즘 트렌드 자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은 꽤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은 조금 이제 조정 혹은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 내에서 5%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더리움까지 올라가고요. 리플도 올라가고 지금 알트코인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보통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은 주말에 코인하려고 빠져나가는 자금 또한 꽤나 많이 포착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지수가 여기서 지수 모양에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연속적인 섹터가 나오게 되려면은 지금 보시면 아까 상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가 지금 저는 꽤나 큰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수가 지금 2,400
2,200에서 3,000까지 올라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에 걸리는 물량 차익 실현 매물이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꽤나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는 새로운 자금을 조금 원하고 있고 이 새로운 자금들이 개인 자금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됐으면 조금 더 건전한 시장일 것 같은데 아직은 채권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여파에 대한 불투명이 시장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너무나 이제 이거 주도 상승해서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갈 거야라고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카멜레온 전략이 필요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예전에는 20%를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은 10에서 10% 정도로 좀 낮추되 그다음에 덜 오른 주도 섹터 내에서 15% 이상의 조정이 나오면은 21선 내외에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중요한 포인트로는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 제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마존 보니까 요즘 이제 관세 여파로 인해서 조금씩 물건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들리기 때문에 너무 큰 악재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시행 시 코스피 2천 가능성 얘기 듣고 깜짝 놀랐던 저희와 제작진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대주주 양도세 얘기 살짝 하고 갈까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 어차피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돼요. 만약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면 지금 웬만한 보유하고 계신 종목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탁자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저는 받아가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주주 양도세가 만약 삐끗거리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사주 매입은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공시 따로 소각 공시 따로 내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동안에 매입은 매입대로 공시 따로 소각은 소각대로 공시를 냈는데 매입하자마자 지금 소각해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또 일부가 흔들리는 것 아닐까? 라는 불안 심리가 또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3,500이 문제, 4,000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또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뉴스를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예탁자금 자체가 워낙 많기에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의 불안이 다시금 키워질지에 대해서 뉴스를 추적하면서 이것은 나오는 내용을 보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변수들까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로 좀 살짝 들어가 볼게요. 시청자분이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이것만 소화하겠습니다. 두 분은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어느 쪽이 더 지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느냐인데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코스닥. 코스닥 쪽에 두 분 다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진만쌤, 네. 이 불안 속에서 섹터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데 코스닥이 더 좋다라고 보신다면 불안 속에서 코스닥 어떤 업종으로 대응할까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또 여름 쪽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엔터 쪽으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쪽이 올라야지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맞긴 한데 바이오 쪽이 다 같이 들어오는 와중에서 그 안에 특별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굼지성을 못 딛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엔터 쪽이 조금 더 이제 호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서 더 올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법안들이 다 완료가 됐었을 이후에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면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일부 키 맞추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엔터 쪽이 조금 더 섹터별로는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엔터 탑픽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은 코스닥으로 대응했을 때 8월 둘째 주까지 저희가 어느 종목군으로 섹터로 압축할까요? 일단 8월 둘째 주까지 보신다면
2차 전지를 보는 게 맞다. 그런데 올 한 해 연말까지 보신다면 제약바이오를 끌고 가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중장기 투자가 현재부터라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이제 LG엔솔을 필두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이제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회복세가 있다 보니 단기적으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하죠. 워낙 그동안의 성적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조효과라는 것이 깔려서 조금만 이제 개선이 되어도 엄청나게 크게 개선이 되는 듯해 보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큰 회복세라든지 상승세가 나타나기에는 2차 전지는 다소 조금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 하지만 이제 저점에 대한 매력은 확실하게 있죠. 지난주 어제 2차 전지가 한번 반등을 주니까 다른 어떤 섹터보다 강하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대신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 좋은 건 아는데 최근에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 지금 사서 연말까지 본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아니면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아니면 녹십자를 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보이더라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파이프라인 쪽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로 가겠습니다. 알리로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공격적일 순 있으나 연말까지 충분히 제약바이오의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대응 더 매력적이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시장에 대한 그리고 큰 섹터 이야기 살펴봤고 중국의 구조 개혁, 공급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2차 전지, 철강, 화학 혹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신재생. 이쪽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던 어제였습니다. 중국에서 공급 과잉 문제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 인지가 있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소외 섹터의 반등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진만 쌤. 네, 일단 먼저 너무 아까 이제 설명 잘해서 제가 그 이후에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일단 6월 30일 날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이제 철강, 비철, 그다음에 석유화학 등 10대 안정화 이제 성장 방안 발표를 하면서 즉 과잉 물량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첫 나왔던 스타트가 6월 30일 올해 6월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6월 30일 날부터 이제 기초화학의 대장인 대환유화가 상승 반등에 성공을 했고 전체적으로 기초화학 부분들이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의 사례들과 비슷하게 조금 이제 역사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2016년도 때 비슷한 이제 구조 개혁을 이제 심핑이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대환유화의 주가 그때 26만 원까지 갔었던 즉 이제 6개월 정도의 70%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가면 그게 바로바로 티가 나는 업종이라서 제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가동률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철강 쪽, 그 다음에 기초 석유화학 부분들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 철강 쪽이 일단 기초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상승 반등에 대해서 좀 단단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기초화학 부분들은 등락폭이 조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기서 가동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사실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사이클이 붙었을 때 상승 탄력은 이전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제 2차 전지 올라갔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철강 화학 말은 굉장히 좋은데 2차 전지 쪽은 사실 이제 화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리튬 쪽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전환사채를 조금 이제 갚아야 되는 시간이 도래가 됐는데 차입금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애를 먹는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 너무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제 구조적으로 2차 전지가 성장을 하려면 3, 4분기 이후까지는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서 어느 적정 구간에 버티는 구간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는 이번 상승 때 어느 정도 살짝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조금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철강이나 화학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철강은 현대제철이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좋을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화학을 보시게 되면 하나솔루션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 네. 하나솔루션이 기초화학도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아픈 손가락이 여천 NCC를 빗두로 해서 기초화학 부분들에서 계속 돈을 벌어도 까먹는 구조였었는데 이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이 탑픽이죠. 지금 덤핑 물량에 조금 이제 관세를 매긴다던가 아니면 중국 쪽 이슈에 대해서 최선호를 최선호 기업의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솔루션과 함께 LG화학의 기술적 반등 혹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하나솔루션 돌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만한 기초화학 종목은 LG화학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하나솔루션, LG화학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소해주단의 중국의 공급 개혁 이슈로 봤을 때 어느 쪽을 주목하시나요? 이것도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종목분들 중에 하나솔루션은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를 받는다면 태양광 패널이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에너지에서 지금 생산하는 기가와트 수 용량이 굉장히 커져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인프라가 많이 깔린 상황이라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하나솔루션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성일 하이텍이라는 폐배터리 관련주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산 리튬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단을 지금 제한을 하게 되면 재활용 쪽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어드바이저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CB 상한 일정이 먼 쪽부터 보는 게 지금은 안전합니다.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CB 발행을 한 물량 자체가 2027년도에 만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는 일단 일정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위치에서의 추가적인 반등세를 노려본다면 저는 폐배터리 쪽에서는 성일하이텍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성일하이텍 이야기하면 세비캠은요? 이렇게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세비캠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전 공정을 통틀어서 턴키를 가지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우선 성일하이텍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성일하이텍이 가면 세비캠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세비캠에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계시다면 성일하이텍 움직임을 보시면서 추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세비캠 여전히 이제 과거에 저희가 2차 전지 막 붐이었을 때 많이 언급했었던 종목들일 텐데요. 지금 성일하이텍 어떤 포인트에서 좀 지켜볼 만한지 얘기해 주셨고요. 두 분의 공통으로는 하나솔루션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자, 이제 소외주 봤으니까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한 현 판단을 해보죠. 조선, 방산, 원전, 전력, 화장품 이렇게 기존의 주도주들 상반기에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라는 거 해주신다면 진만쌤 어디입니까? 일단은 조강 원전 쪽으로 보면은 원전이 제일 지금 매수하기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산 쪽을 보시게 되면 방산 쪽은 너무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0%의 성장을 매년 보여줘야 하는 성장주로서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18%의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시장은 꽤나 많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사기 좋은 거는 조선과 원전 쪽. 사실 원전 쪽은 영업이익 개선세를 원전 쪽으로 보기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가치를 현재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좀 덜 나온다 하더라도 덜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조선 쪽을 보시게 되면 판가에 대한 조선 발주 단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노이즈가 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은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늘어도 시장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할 거다. 다만 방산 쪽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상고하저 느낌이 조금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 쪽을 보시게 되면 일단 삼성중공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삼성중공업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세진중공업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유상증자 물량을 어제 꽤나 잘 소화했습니다. 그러고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유상증자 물량도 다 소화를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많기 때문에 이 실탄을 어디다 쓰는지 여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은 그냥 현대건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세 섹터별 세 종목 각각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사기에는 원전과 그다음에 조선 쪽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하나에어로, 삼성중공업 등의 종목들 각 섹터에서 등대로 세워놨고 대응하기에는 원전과 조선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은요? 네. 주류 종목들은 다 어드바이저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주류 쪽에서 주류로 넘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 휴니드라고 하는 소형 방산이 있어요. 2대 주주가 보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트럼프가 어떤 나라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목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보잉사 비행기 사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뒷배가 지금 튼튼한 상황의 휴니드는 저는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를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저도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이야기가 상반기에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대형 방산주들이 여기서 이제 뭐 50% 100% 이상 더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면 소형 방산인 휴니드는 저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에서 약간의 변화구를 던져서 지금 MRO 쪽에 관련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SK 오션 플랜트를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오션 플랜트가 5월 달에 소리 소문 없이 MRO 쪽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MRO의 어떤 숨은 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HD현대중공업 MRO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MRO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하나오션이라든지 HD현대중공업이 MRO 수주를 받아오게 되면 같이 팀 코리아를 이룰 만한 기업이 또 SK 오션 플랜트이고 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상풍력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흐름도 같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휴니드와 SK 오션 플랜트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니드 쪽 중소형 방산에 대해서 종종 얘기 주시는데 일전에 말씀 주셨던 게 제가 기억해요. i셋 그래서 i셋 생각하고 i3 시스템 네. 이렇게 같이 연결했던 종목이었죠. 저희 기억하기 쉽게 i3 시스템이 5월경에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우상향인데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잘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보유 계시다면 저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저는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에 모두 지금 이제 도입이 될 수 있는 센서류를 취급하는 기업이니까 네. 향후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진만쌤 이제 저희 엔터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미르 AS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빨리 얘기 주셔서 좋은 상승률을 났는데 요거 AS 하고 앞서 엔터 쪽 이제 중소형주에서 좀 좋게 보고 계시다 하셨는데 탑픽도 주세요. 네, 일단 스튜디오 미를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K-팝 데모넌터스의 조금 이제 파급력이 많이 큰데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스튜디오 미르가 갖고 가고 있는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공동 제작사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IP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 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유의미하나 지금 기타법인 쪽에서 매도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대주주 쪽에서 물량을 조금 내놓는 것 같기 때문에 짧게 보실 분들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IP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마 파급력 자체가 많이 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애니플러스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에 칼날 말씀을 드렸는데 초동 이제 일본 쪽 매출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 개봉은 다음 달 이제 8월 중순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기서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 날 저 방송 보시고서 조금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관련돼서 애니플러스와 K-팝 데모넌터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 창구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면은 매도하셔야 된다. 혹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 제가 또 잘 보고 있는 혹은 이제 좋게 보고
보고 있는 기업들 한 종목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 카메라 들고서 밑에 QR코드 찍으시면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쪽 넘어가게 되면은 어제 이제 YG가 유난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오프라인 공연과 그다음에 팬미팅 네. 한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너 리스크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JYP 박진영이 가장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오너 리스크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하이브가 방탄소년단 공백기에 새 아이돌들을 많이 정착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 초에 리스 BTS 완전체 복귀를 기대를 하면서 살만한 기업군들은 하이브 정도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YG 그룹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 박진영 씨는 막 워터밤 비닐바지 이런 걸로 이슈는 되지만 논란이 되지는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자, 엔터 쪽에 대한 의견 전달 받았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엔터 토픽 어떤 걸까요? 기존에 노머스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지금 이제 본다면 지금. 이제 노머스도 노머스지만 저는 YG 플러스를 계속 보시는 게 YG 맞을 플러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블랙핑크의 음원 네, 업사이드 자체가 조금은 더 열려 있어서 저는 만약 엔터 쪽을 보신다면 YG 플러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어드바이저님이 이야기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하신다면 디어6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엔터 쪽 살펴봤고 이제 오늘의 두 분의 각각 픽 분야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먼저 갈까요? 픽이 광물쌈 다시 시작, 리튬 가격 상승 수혜주는 이런 타이틀이네요. 사실 이제 제가 이 OLED 쪽 소재 이야기할 때 두 기업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덕산네오록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덕산네오록스는 이제 물을 익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왜 갑작스럽게 어제 이렇게 올라갔는가라고 하면 자회사 이제 이녹스 리튬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투자금을 유치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3천억을 총 이제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2차 전지들 움직이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OLED 소재 쪽에 대한 어떤 사업 부각이 아니라 이 이녹스 리튬에 대한 관심도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녹스 리튬도 리튬이지만 결국 이제 본업에서의 성장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갤럭시 폴드 7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출시 예정이 되면서 덕산 네오록스에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국산 저가 제품의 브랜드에서도 폴더블 폰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소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잘하고 있던 본업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녹스 리튬이라고 하는 자회사의 성과까지 겹쳐지게 되면 저는 조금은 더 올라올 여지가 있다. 공교롭게도 폴더블 폰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테마성으로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오늘 나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바심 내서 이제 공략을 하시기보다 오늘과 내일 종가에 두 번에 나눠서 한번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어제 이제 시초 가격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왔고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4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진짜 네. 누구보다 빠르게 파이넴텍 얘기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한 150%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익 실현할까요? 일단 저는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이제 파이넴텍이 올라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내장인지에서 외장인지로 영역을 확대를 했다는 것. 두 번째 여기에 정말로 아이폰이 참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구조 자체가 완전하게 좀 커지는 상황이라서요. 조금은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닥권에서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한 2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는 게 마음 편하시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진만쌤의 오늘의 유망 분야, 유망 섹터 픽이 로봇이에요. 네. 로봇도 이제는 좀 가졌으면 하는데. 네, 로봇이 일단 타이밍이 맞죠. 목요일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SNS로 계속 이제 본인들 뭘 어필을 한 거 보니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가 봅니다. 근데 보통 테슬라가 보통 실적 발표 이전 SNS가 활발해지면 실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시장은 전기차 쪽 성장보다는 ESS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보택시 쪽 혹은 이제 옵티머스 로봇 쪽이 조금 더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로봇 쪽은
쪽이 시장에 돈은 많은데 뭔가 재료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하이젠, RNM, 고영, 클로버 다 좋아서 3대장 중에 골라서 어떤 거 이제 고를까 하다가 그래도 하이젠, RNM이 신용 비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1.5%에서 2% 사이기 때문에 5%까지 늘면서 주가가 좀 튈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목요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 이슈를 따라서 로봇 쪽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을 기대를 하면서 좀 짧게 보실 분들 한번 로봇 쪽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호주는 하이젠, RNM을 가장 우선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쪽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가면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공유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